설령 폐수술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옵션들이 많은 남들이 결국은 좋은 거거든요. 희망을 잃지 않고 재미가 없네. 좋은 걸까요? 네. 이제 수술 후 환자가 이제 퇴원할 때 혹시 이제 처방받는 약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진통제 정도만 진통제 가지고 정도? 가고 네. 항생제도 요즘은 별로 잘 안 주죠. 진통제 네. 정도. 그러면 이제 환자가 수술 끝내고 이제 퇴원을 했을 때 집에서 이제 뭔가 좀 해야 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항상 폐수술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일상생활의 복귀를 빨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양병원 가신다 내지는 집에서 누워있겠다 그건 가장 이제 안 좋은데 이거는 이미 한 4, 50년 전부터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조기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게. 네. 특히나 이제 폐수술하고 나서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폐를 떼고 나면 폐를 뗀 만큼 폐활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통증이나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더 폐활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가장 폐 기능이 감소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회복이 된다고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회복을 잘하냐,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하고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요. 내가 뭐 힘들다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지금 힘들고 숨찬 상태로 평생 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네. 운동을 하고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면 빨리 회복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일상생활이라는 게 어떤 거냐 물어보면 저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집안일 다 하라고 그러고 그냥 청소, 빨래, 뭐 설거지, 음식 다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몸을 쓰는 직업이 아니라면 사무직이면 출근하시는 게 좋아요. 뭐 저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안정가로 사주 써주세요 얘기하는데 그게 써줄 수 있는데 그게 본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싫어요 뭐 진단서 그렇게 뭐 안 써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환자 본인을 위해서인데 되게 섭섭하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몸에 좋은 약이 쓰잖아요. 네. 혹시 이제 퇴원 후 이제 보통 이제 외래 가기 전까지 혹시 이제 집에서 계시다가 응급실이나 이제 꼭 병원에 진료를 가야 되는 어떤 상황, 증상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통증이 간혹가다 심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증은 사실 이제 진통제를 받으셨을 거니까 그걸 드시면 더 회복이 될 거고 이제 꼭 와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갑자기 숨이 너무 차다. 뭐 아주 드문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폐를 자르고 난 사이에서 분기가 새서 폐가 확 찌그러져서 기흉이 생기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꼭 오시는 게 좋고 관을 뽑은 자리에서 갑자기 막 물이 많이 흘러나오거나 그런 경우들도 1년에 뭐 몇 번씩 경험을 해요. 이제 무서우시니까 그런 경우는 응급실 안 오고 그냥 이렇게 누르고 있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병원에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정도. 보통 이제 공불기 많이 하는데 이 공불기가 도움이 진짜 많이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만 안 하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병원 교수님들이랑 얘기해보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신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명확하게는 이제 공을 부는 게 아니라 공을 들이마셔서 그 하는 이유도 똑같이 폐를 이렇게 필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오랜 기간 동안 공이 올려진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한 만큼 이제 폐가 펴지니까 무기폐도 이제 사라지고 폐 활량도 좋아지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회복되는 게 더 빨라지는 거죠. 더 많이 회복이 되고. 그렇군요. 이게 뭔가 어쨌든 폐 수술을 하면 그만큼 폐 기능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폐 기능을 뭐 예전처럼 혹은 조금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들, 그런 운동요법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폐를 전체 폐에서 약 한 20% 정도 절제를 했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는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수술하고 나서 80%만 남아야 될 것 같지만 아까 얘기했던 2주에서 한 달 사이에는 그것보다 더 떨어져 있을 경우가 70%, 60% 정도 되다가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20%를 뗐으니까 나중에도 80% 정도까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보면 한 85%, 95%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머지 폐가 더 펴지고 그러면서 기능적으로 보완을 하는 건데 그렇게 잘 되려면 얘기 드렸듯이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운동은 유산소 운동 같은 거 하면 좋죠. 그러니까 뭐 빠르게 걷는다든지 등산 같은 것도 좋고 등산이 전형적인 유산소 겸 무산소 운동이잖아요. 등산 좋고
그리고 뭐 수영 같은 거 얘기하시는데 수영도 좋고 달리기도 좋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하는 게 운동은 이제 힘들어야지 운동이지 안 힘들면 운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수술해야 하는데 힘들어서 안 하겠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힘들어서 기능을 좀 더 개선시키려고 하는 건데 네. 힘들어서 안 한다는 거는 공부하면 머리 아프니까 공부 안 한다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네, 그렇군요. 폐수술하고 이제 퇴원해서 첫 외래는 얼마 만에 좀 잡힐까요? 되게 한 일주일 이상 있다 오실 거예요. 아, 일주일에서 네. 2주 정도 있다 오실 거고 이제 그렇게 오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병리 검사 결과가 좀 나오는데 시간이 그 정도 걸리고 또 하나는 오신 김에 흉관이 있던 자리 뽑을 텐데 거의 대개 한 일주일 정도 이상 지나서 뽑는 게 안전하거든요. 안 그러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있다가 오시게 되죠. 그러면 첫 외래 올 때 또 다양한 검사들을 또 하게 되나요? 흉부외과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엑스레이 정도만 찍어볼 거고 찍고 나서 특별한 문제 없고 그러면 조직검사에서 뭐 나왔다 얘기하고 실밥 뽑고 이제 그 정도일 거고 흉부외과는 주로 이제 이게 뭔지를 확인을 해드렸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5개가 있는데 5개를 다 떼는 걸 목표로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추가적인 치료 어떤 걸 할지 그런 거는 원래 주치의 선생님, 뭐 종양내과가 주치인 경우도 있고 비뇨기과가 주치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 교수님들이 이제 큰 틀에서 앞으로 어떻게 치료하겠다를 결정을 하시게 될 거라서 그쪽까지는 저희가 몰라서 대답을 잘 못해드려요. 네. 보통 이제 신장암 이제 초기 환자분들은 이제 추적 환자를 받을 때 사실 이제 이 흉부 쪽은 잘 안 받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간혹 회전이가 잘 되다 보니까 이 흉부 쪽도 검사를 해보고 싶어서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냐 아니면 CT를 찍어야 되냐 이제 검사 요청할 때 막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CT 찍어야죠. 네, 엑스레이는 이제 아까 얘기드렸듯이 아주 큰 거 아니면 확인이 잘 안 가기 때문에 CT를 찍어야 되고 그렇다고 이제 그 간격은 그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기 같은 경우에 걱정된다고 뭐 석 달에 한 번 찍을 필요는 전혀 없고 근데 기수가 높으시다면 뭐 간격을 좀 짧게 하면서 찍는 게 도움이 되고 간혹 신장 환자 중에 그 폐전이만 생기는 분이 계셨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폐수술을 한 5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번씩 한 한두 개만 나타나서 또 1년 후에 또 한두 개 나타나서 또 절제하고 이게 주기가 1년 정도를 봤을 때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인지 이게 뭔가 조금 정해져 있을까요? 다른 데는 사실 전이가 없는 분이었거든요. 정해져 있진 않고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예후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개수가 좀 적어야지 당연히 좋겠죠. 한 개가 당연히 4개, 5개보다 당연히 좋을 거고요. 그리고 간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3년, 4년 만에 한 개가 딱 나왔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3, 4년 동안 괜찮다가 생기니까 당황스럽지만 의사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그 기간 동안 무병 상태가 유지가 됐구나. 그래서 이 기간이 될수록 좋다고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1년 간격으로 계속 생긴다 그러면 사실 간격이 좀 짧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떼고 나면 다음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떼고 나서 또 괜찮을지에 대해서는 뭐 저도 우리도 예측 못하고 주치 선생님도 예측 못하고 아마 이제 한두 개니까 그렇게 하셨을 것 같고요. 폐전이 수술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안정성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주치 선생님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는 기술적인 면에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갈수록 수술은 어려워지지만 환자한테 도움된다면 못할 이유는 없고요. 그렇군요. 네. 그 외에 뭐 혹시 신장암 폐전이 환자에게 조금 또 덧붙여서 해주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폐전이로 이제 수술을 하는 가장 많은 경우가 대장암도 있고 이제 보육종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그런 종류의 암들이 다른 약제가 아주 뚜렷한 게 없다든지 그리고 뭐 방사선 치료에 제 반응이 좋지 않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주로 이제 폐전이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장 같은 경우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보다 폐전이 수술하는 경우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약들이 많죠. 네, 약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뭐 있죠? 면역 치료제도 있고 면역 항암제, 뭐 표적 치료제. 항암제, 그래서 이제 폐암이 좀 비슷해요. 폐암이 이제 면역 치료제 있고 표적 치료제 있고 이제 그러면 옵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환자한테 꼭 이제 수술 이외에도 제시해줄 게 많이 있고 초치료가 반응이 나빠졌을 때 그 다음 옵션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서 수술을 좀 마지막 카드로
쓰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네. 가끔 이제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약을 쓰면서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들도 있죠. 네. 제가 느끼기는 어쨌든 예전보다 수술 이외에 다른 치료가 많기 때문에 수술은 적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네. 설령 폐수술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옵션들이 많은 남들이 결국은 좋은 거거든요. 희망을 잃지 않고 재미가 없네. 좋은 걸까요? 네, 그렇군요. 폐암은 좀 어떻게 해야지 좀 안 걸릴 수 있는 방법? 혹은 뭐 폐암을 빨리 진단하기 위해서 또 궁금한 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폐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 가장 네. 중요한 거는 담배 안 피는 것밖에 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장암 환자들 중에서 흡연자가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험인자에서 굉장히 높게 높게 나오죠. 나오고 있죠. 발암 물질이 담배를 통해 들어오게 되면 폐를 통해서 몸에 흡수가 돼서 네. 배설이 신장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나가는 길에 따라서 암이 생기는 거고 흡연과 관련된 암이 20-30개 넘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신장 환자들이 폐암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 네. 그래서 담배 끊는 건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외에 우리가 생활을 교정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드렸던 실내에서 환기 잘 시키는 거 그거 중요하고 네. 미세먼지 많을 때는 마스크 잘 쓰시는 거 네. 그런 거 정도 말고는 특별하게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 덕분에 그래도 마스크를 쓰니까 미세먼지에서는 많이 이제 조금 위험인자가 좀 덜 흡입되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그 미세먼지를 막으려면 네. 진짜 뭐랄까 공업용 마스크 쓰거나 결핵용 그래요? 마스크 쓰지 않으면 물론 그냥 마스크도 도움이 될 텐데 네. 제가 우스개로 한 얘기가 이제 환자들이 미세먼지가 별로 없는 강원도 산골 가서 살면 좋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이 안 좋을 때 강원도도 빨갛지 않냐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지 지역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원인 미세먼지 많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나라가 이사 가지 않으면 뭐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폐수술에 대해서 정확하고 중요한 그리고 아주 궁금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폐전이 수술을 하게 되는 환자 보호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영상 보시고 궁금사항은 언제든 한국신장암학회로 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우에는 여러분께 희망의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